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예를 들어 지진을 당한 사람은 저는 장담하는데 그 사람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갈 때 알아둬야 할 지진 대비 요령이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분들이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예, 그런데 가끔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그렇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 그 자연재해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자연재해가 있죠. 예, 바로 지진입니다. 그런 거를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에 뭐 지진이 났다더라, 큰 게 났다더라, 뉴스를 보시면은 아이고 저기 안 됐네, 큰일이네 라고 느끼시지만은 일단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죠. 그런데 이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 일본어 모르고 그냥 일본 여행 갔는데 이걸 당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일본에 저도 이제 오래 거주하고 있으니까, 예,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 이 정도로 행동을 해야 된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정보성으로 넣어서 방송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뭐 2박 3일 가는데 뭐 1박 2일 가는데 뭐 있겠어 라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계실 건데, 재난 재해라는 거는 갑작스레 다가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 두시는 게 기본적으로 낫질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뉴데일리 경제네요. 올해 일본 방문 관광객 4년 만에 2천만 명을 넘었다. 그 중에 뭐 600만 명으로 대한민국이 1등이다 라고 말이 나온 거네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통계냐면은 일본 정부관광국 진토라는 데서 방일 관광객 통계라는 걸 매월 냅니다. 2023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의 일본형 관광객은 2,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610만 명 1등, 그 다음에 2등이 타이완 380만 명, 그리고 중국이 200만 명이네요.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갔다는 말입니다. 예, 정말로 많이 왔어요. 당장에 이게 지난 2019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보다 더 많네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그건 알겠어, 그지 설마 라는 생각으로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당장에 제가 일본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난 좀 엄청 큰 지진 있잖아요. 거의 재해 수준. 그걸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난 2007년 7월 달이네요. 있었네. 이쪽이죠. 동해 바닷가 쪽에 있는 니가타라는 동네인데 이쪽에 진도 6 강이 났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도쿄 쪽도 진도 3 정도로 흔들리고 일본 본토 오사카까지 흔들렸네요. 그리고 뭡니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진이 일어나가지고 진도 7이었네요. 이 지진이 왜 역대급이냐면 2011년 지진이 보시면 나오죠. 일본 홋카이도 끝에서 큐슈 남쪽까지 다 흔들렸어요. 이게 일본 3.11 지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쿄 지역에서도 진도 5가 왔기 때문에 도쿄도 마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도쿄도 마비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 지진이 거의 뭐 일본에서 역대급이라고 표현되는 2011년 지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림이 바뀌죠. 큐슈 구마모토 지역에 진도 7이 왔었어요. 2016년에. 구마모토에 있는 성이 약간 좀 무너지고 구마모토가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산이잖아. 여기 일본 뜨심하고 대마도 당시 2016년도에 구마모토 지진이 왔을 때 아마 한국에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도 맞아 오상 이때 우리 집 흔들렸어 라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면 당장에 한국보다 먼 일본 도쿄에도 진도 2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2018년도 9월달 홋카이도입니다.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진도 7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4, 5년마다 일어나는 거네 라 생각했는데 2년 만에 왔네. 갑자기 빈도가 빨라지죠. 홋카이도는 안 올 줄 알았는데 홋카이도도 큰 거네? 예, 맞아요 여러분. 일본은 큐슈부터 홋카이도까지 지진 안전지역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일본은 안전지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박간해가 홋카이도 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박간해 영상을 보시면 큰 지진 날 당일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때 당시 이 지진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만이네요. 2014년 1월 1일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나는 겁니다. 이게 나서 또 일본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지금 아마 정말 큰 지진만 보여드리는 거고 진도 5라든지 그런 거는 더 많이 일어났었죠. 일본 사람들도 일본식으로 말하는 진도
5 이상 그런 거는 정말 지구리처럼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흔들립니까? 진도 그런 5 거를. 이상이 진짜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진도 7, 7, 7, 7, 7, 6, 6, 6, 강강 이러면서 6강, 6강, 6약, 6약. 그러니까 2019년도 있죠, 뭔가. 많이 있죠. 2012년도에도 6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5강은 말도 못하게 많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당장에 보더라도 5 이상이 200건 이상이네요. 어지간해서 일본에서 좀 지진을 피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예, 어느 정도 지진이 온다라고 느끼는 게 맞아요, 일본에서.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행 가신 분들은 이런 거, 오상 그래도 너무 오바다. 이런 거 여행 가서 이거 그지 당할 위험이 어느 정도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당장에 뭐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에 연간 600만 명이나 가시는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오늘 얘기 듣고 좀 도움이 되면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본에서 지진이 딱 발생하면은 이게 뜹니다. 뜨등뜨등 이래가지고 스마트폰이 이제 왕 울리면서 강한 진동에 주의해주세요 라고 먼저 정보가 뜹니다. 네, 그러면서 몇 초 후에 부악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큰 지진이 올 때. 당장 여기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히트한 스즈메의 문단속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뜨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이 정도 흔들림이다라는 거 나와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5 정도부터 크다 했잖아요. 근데 뭐야? 진도 4인데도 밑에 그림이 나오죠. 책상 밑에 들어가세요. 왜? 진도 4도 꽤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피해란 말이에요. 저는 뭐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지만 아마 처음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은 진도 4도 엄청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뜹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라 했어요?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이게 뜨나? 라고 했을 때 안 뜹니다, 여러분. 아, 역시. 일본은 이게 기본 탑재돼서 나옵니다. 사실은 예전에 일본 관광객이 적을 때는 솔직히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 뜨는 사람이 해외 관광객이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일본 관광청이 이거 만들어냅니다. 세이프티 팁 이래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용으로 이제 이걸 깔아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어.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처럼 똑같은 저런 정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어디에서 몇 진도 몇 보앙 뜨는 거 있잖아요. 저걸 다 알려면 이걸 깔아놔야 됩니다. 누가 이런 걸 알아? 설마 해일이 나요? 설마 지진 나요? 이걸 또 언제 하나도 깔아둡니까? 안 깔아놔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좀 더 늘어납니다. 뭐냐면은 관광청 방일 관광객용 앱에 피난 공고 정보가 이제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여행을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야. 뭐 일본어 알아들으니까 뭐 안내 방송이라든지 이거 뜨는 정보 지대 알아보면서 지금 예를 들어 쓰나미가 올 수 있으니까 고지대로 달려간다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여행 가서 혼자 이걸 두리번 들여먹었는데 몰라. 동네에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멘붕이 오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 깔아두면은 그 안에 당장 튀세요 라고 뜹니다. 진짜 위험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느끼거든요. 왜냐면 판단이 안 돼. 아까 말한 대로 진도 4가 위험한지 진도 5가 위험한지 뭔지 모르겠어. 맞아. 근데 이건 바로 떠요. 너 도망쳐라 뜹니다. 근데 이게 왜 홍보가 안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이게 관광객들의 홍보가 많이 되면은 위험하다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니까. 아, 그거 머리 아프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고 싶어. 일본은 좋아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이걸 홍보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 일본은 대지진이 나는 엄청난 위험한 나라니까 당신 이걸 깔아라고 관광객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하지. 그러면 누가 와? 오기 싫어하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는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깔아두시면은 한국어로 뜹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손해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돈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어디 공익 목적으로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지금도 작동되는 앱이요? 작동됩니다. 공짜입니다. 작동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 호텔이 있는데 이제 지진이 왔어.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높은 확률, 여러분들이 보는 TV의 모든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 버라이어티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위에 뭔가 빨간색 검은색으로 하면서 소리가 빵빵 빵빵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무조건 알려줍니다. 바로 아나운서 갑자기 딱 등장을 해가지고 긴급 지진 재난 속보입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어디 지역에 지진이 왔습니다 라고 말해서 말이 나와요. 그때부터 쭉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놀라니까 차분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나운서 분들도 일단 말을 전해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엄청 뭔가
우와 하면서 얘기하면 그걸 못하니까 냉철한 모습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망가 이랬는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뉴스가 났죠. 짜잔, 서울신문이네요. 제발 TV 보지 마세요. 일본 아나운서 절박하게 호소한 이유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 NHK 아나운서거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기 해당되는 지역에 지진이 왔거든. TV 보지 마라. 튀어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도망쳐라고 해요. 이게 일본에서 여러분 기사가 됩니다. 상케이죠. TV 보지 말고 도망가라. 바로 이제 아나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 그래도 집에 예를 들어 있잖아. 꿀단지가 있어. 도자기가 있어. 재산이 많아. 저거 아까운데 집을 비우고 나가 못 나가. 근데 얘기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튀어라라고.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특히 이게 쓰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3.11 때도 쓰나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쓰나미가 온다 해봤자 파도 오고 그냥 말겠지 이랬는데 뭡니까? 집이 떠나는 거예요. 집에 있다 죽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말하면 KBS 같은 이 NHK 아나운서분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해서 이거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해서 이렇게 방향성 바꾸자. 그렇죠. 방향성을 바꿔서 좀 세게 있잖아요. 얘기한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진에서 일본에서 도망치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은 크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일어났을 때 TV 틀어서 그 도망쳐, 에바큐에이트 그런 거 나왔더라면 가야 돼. 그렇죠. 에바큐에이트. 이 영어 단어. 이게 도망쳐거든요. 예, 그럼 도망쳐야 됩니다. 이것도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전까지는 영어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면은 여러분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깔아두면은 도망치라고 나옵니다. 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럼 당신 알았어. 그럼 도망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잘 있어요 라는 걸 전달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긴급한 상황이면은 연락 같은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부터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dengonban, 전언판이라 이래가지고 있잖아. 칠판에 글씨 써가지고 연락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예전 일본의 삐삐라든지 무선통신이 나오기 전부터 쓰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없는데 과거에 있었거든요. 일본 만화책 시티헌터라는 거 보면은 시티헌터에 사건 의뢰할 때 이 전원판에 글자를 쓰거든요. 시티헌터 XYZ. 우리 엄마 아빠가 젊을 때는 이게 일반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디지털로 넘어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재해용 전원판이라는 게 일본은 문화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은 무조건 생겨요. 임시적으로. 인프라가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나오면은 그게 설치가 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일본이. 자,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없죠. 글자만 써있죠. 왜 글자만 써있을까? 그림이라든지 동영상 넣으면은 인터넷 접속 속도 느리면 접속이 안 되니까. 안테나 하나가 있을까 말까라든지 사람이 엄청 모였을 때도 접속이 될 정도의 트래픽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이걸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재해용 전원판, 안부 정보에 등록하고 싶으신 분, 안부 정보에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는 이 문화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 솔직히 통신사라든지 저런 데 만들어 두고 하는 척만 하는 거처럼 느끼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일본은 저거를 옛날부터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이게 일본 초등학교입니다. 피난 훈련, 그 다음에 안부 확인 훈련을 했습니다. 라고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어디에 도망을 가요? 그리고 안부 확인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거 좋아졌네. 추미코 때랑 좀 달라요? 내 시절은 안부 확인 방법 그런 거 없었어요. 도망치는 방법. 아까 피난. 이게 왜 업그레이드 되냐면 간단해요. 우리 애가 도망을 가긴 갔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안부 확인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당장 이게 초등학교도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 요즘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안부 확인 훈련을 합니다. 일본은. 업그레이드 되어 있네. 그럼 이게 학교만 학생만 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일본 세콤 사이트입니다. 기업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일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 무조건 아마 이거 하실 겁니다. 인사부에서 이걸 날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그 훈련합니다 이러면서 사원들에게 공지가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과장 그 박준식이 지금 어디 살아 있습니다 라고 회신하지 않으면은 인사적으로 감점 갑니다. 여러분 이거 일본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회인이. 대충 느낌이 오시죠? 나라에서 일본은 이미 재난이 확정되는 나라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사회인에서도 교육을 시키면서
네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알려주라 라는 걸 이렇게 철저하게 해두는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말했죠. 이걸 여행객들이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여행객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걸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여행객분들의 가족분들이죠.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등장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일본 내 우리 총영사관입니다. 오. 예, 이거 은근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거주하면 세금 내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 국민을 지켜주는 이 영사 대사관이 그 나라에 다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당장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주일적 총영사관이 지역마다 관할 구역이 다 있거든요. 당장에 이번에 여러분 일본에 1월 1일에 이런 큰 지진 났잖아요. 2024년 1월 1일에. 이게 일본 이시카와현에 났거든요. 이 이시카와현은 어디가 담당이냐면은 나가노, 니이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여기를 담당하는 영사관이 주 니이가타 총영사관이에요. 여기 연락하면 됩니다. 여기 연락해서 나 살아있어야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은 주 니이가타 총영사관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딱 보면은 공간 긴급 연락처, 영사 콜센터부터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재해공간이 이걸 다 관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이런 영사관이 다 풀로 가동해서 이걸 여러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거의 뭐 90% 이상을 느끼는데 일단 영사관이라는 거 알아두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인터넷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올해 1월 2일 기사입니다. 일본의 휴대폰 각사가 와이파이 00000 재팬 무료 개방. 이거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용 와이파이가 들어갈 때 주소 쓰세요, 여권 번호 쓰세요, 전화번호 쓰세요. 별의별 게 많잖아요. 암호 입력하세요부터 이래가지고. 근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나면은 무료 와이파이를 통신각사부터 해서 다 개방을 시킵니다. 이쪽 지역은. 그래서 아까 말한 어지간해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접속을 했습니다. 이 와이파이에는. 이거 접속해서 정보 알아보면 아까 말한 영사관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있겠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개방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일본은 재난이 많나 보다. 재해가 많나 보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일본에 오신 분들에게 항상 늘 하는 말인데 그렇죠 여러분. 가능하면은 현찰 갖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는 이제 만에 하나를 위해 가지고 현찰은 제가 항상 이거 추천을 드립니다. 일본도 지금 신용카드가 되고 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현찰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막 생기거든요. 2011년 기사네요. 만약 지진이 일어나면 돈은 어디에다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나.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돈과는 별도로 현찰을 1인 3만엔 3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당하면은 즉시 필요한 게 현금이니까. 금액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이 정도는 준비를 해두고 있거든요. 당장에 박간에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여행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현찰은 준비해 두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한 취지가 어쨌든 대한민국 분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니까 그 중에서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재해를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런 앱을 깔든지 혹은 뭐 오늘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한국에는 영상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연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있다라는 걸 잘 알리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해보겠다. 나는 뭘 살아남을 수 있다. 맥가이버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왜 일본에서 뭡니까? 이 어린 아이들한테 요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대피시키고 있잖아요. 너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 이런 거 알려주고 왜 이런 걸 교육시키겠어요? 일본은 어쩌면 약간 조직적인 게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구제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 따라가지고 하면은 어찌면 죽을 상황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예를 들어 지진을 당한 사람은 저는 장담하는데 그 사람의 운명이 정말로 뭡니까 정반대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앱이라든지 영상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알아두면은 손해되는 게 없으니까 오늘 내용이 꼭 일본에 한 번이라도 갈 예정이 있으신 분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네. 실제로 저희가 홋카이도에서 대지진 경험했을 때도 외국인 관광객분들 그때 뭐 영어 안내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비난소라든지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밖에 벤치 있잖아. 그렇죠. 의자 있잖아. 그쪽에 뭐 가만히 어떻게라고 그 앉아 있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어디 가면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스 타려고 했었는데 버스를 못 탔어요. 보스 언제 시작할까라는 전철 언제 다시 시작합니까? 그때 당시에 저에게 물어봤던 친구에는 저는 호텔에 가라 했습니다. 예, 호텔에 있는 게 제일 낫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지진 났을 때 호텔이 피난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느끼잖아. 그렇죠. 낡은 호텔, 뭐 나무로 지은 뭐 쪼매난 거 뭐 그런 것보다 왜 괜히 4성급, 5성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지 알겠죠. 다른 데 갔을 때 예를 들어 5성급 호텔 가면은 야 정말 저 돈 지랄한다 저거 럭셔리 저 괜히 돈 낭비한다 느낄 수 있는데 일본에서 좋은 게 예를 들어 콘크리트로 크게 지어진 좋은 호텔에서 숙박한다는 거는 본인 목숨에 대한 보험금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이게 다른 나라랑 일본의 호텔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 직원들은 다 관리받거든. 재난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 걸 아는데 바깥은 그렇지만 너무 싼 데라든지 너무 여기 뭐 호텔이 아니라 모텔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이런 데는 어찌 보면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서 좀 돈을 좀 아끼겠다고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 그런 안전에 관한 거를 삭제를 시키면은 그게 정말로 불의의 상황 때 본인에게 배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거 아끼지 말걸. 내가 그때 이거 해둘 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일본에서 특히. 맞아. 그때 숙소에 있다면 뭔가 음식도 원래 음식 예약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이럴 테니까 이거 먹어라고 그렇죠. 다 나온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있어요. 해주시니까.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안전상 이유로 에어비앤비라든지 민박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책임을 못 지거든. 그거 난리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안전이 걸리고 재난이라는 게 걸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특히 다른 나라보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관광 증진한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거든 내가 보기에도. 한번 보더라도 야 이거 뭔가 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나는데 기왕이 오는 거는 그런 걸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야.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것도 평소에 이런 컨텐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5,000명 이상 안 옵니다. 이 컨텐츠 내가 보기엔 3,000명짜리 컨텐츠예요. 평소 방송.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방송에 생방송에 5,000명 이상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뉴스 떴으니까. 대한민국에서 1월 1일 일본에 대지진 났다 뉴스 떴으니까 그 뉴스 보고 여러분들이 와서 들으니까 좀 이제 오늘 얘기 들으면 인정이지. 평소 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거 했어봐. 저 인간 저 유튜브 저거 조회수 빼먹으려고 너무 오바 떤다. 100% 이런 말 나옵니다. 근데 뉴스 보고 딱 들으니까 오상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조금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럴 때 좀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공익방송이야.